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이 외신에서도 조금 더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소식인데요. 미국에서 보잉 737 맥스 여객기가 상공에서 동체 일부가 뜯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객들은 공중에서 이 동체 옆면에 큰 구멍이 뚫린 채로 비행을 했었고 결국에는 비상 착륙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전날 오후 5시쯤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했던 알래스카 항공 1282편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가 이륙 직후에 회항에서 비상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여객기는 공중에서 동체 측면 일부가 갑자기 뜯겨나갔다고 하고요. 굉장히 큰 구멍이 뚫린 채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이 미국의 연방항공청은 해당 여객기에 이 승무원들이 안병 문제를 보고한 뒤 안전하게 회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렇게 좀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연방항공청 측에서도 미국 항공사가 운영하거나 미국 영토에서 비행하는 특정 보잉 737-9 맥스 항공기의 운항을 일시 중단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737 맥스에 대해서는 계속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한번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서 과연 이 미국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를 사용하는 기종들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9일부터 10일 현지 시간으로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이 전시회 CES 2024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과 정보기술 전시회라고도 불리는데요. 일단 여기서 많은 기업들이 좀 참가를 하고요.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진행이 됩니다. 무려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4,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가를 하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부스를 세우거나 여기에서 관련 내용들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몇 가지만 체크해드리면 먼저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혁신 기술의 모든 것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고객사 대상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전시에서 안팎으로 접을 수 있는 차세대 플립형 폴더블 제품을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함께 삼성그룹주들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 아니라 현대차도 참가를 하죠. 현대차에서는 2024 국제전자 제품 박람회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해서 그룹 사업 전반을 망라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게 됩니다. 수소나 소프트웨어, PBV 같이 주력 모빌리티 사업뿐 아니라 미래 항공 모빌리티, AAM 같은 그룹의 신사업들도 소개를 한다고 하니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LG전자 역시나 굉장히 큰 규모의 전시관을 운영하면서 가전을 넘어 홈과 커머셜, 모빌리티까지 확장된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을 선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LG전자까지 미래에 대한 내용들 발표하니까요. 관련 종목들, 기업들 위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투자 전략으로 삼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한국 등의 철강 기업들이 통조림 캔을 만들 때 쓰이는 양철을 미국의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판정했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5일 캐나다, 중국, 독일과 한국 기업들이 양철 제품의 가격을 불공정하게 책정해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라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국가 상품에 부과할 관세율을 발표했습니다. 이 상무부는 중국산 양철 제품에는 122.52%의 반덤핑 관세를 책정했고요. 다른 국가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캐나다가 5.27%, 독일이 6.88%, 한국이 2.69%입니다. 이 한국은 상무부가 지난 8월에 발표했던 예비 판정에서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지만 이번에 최종 판정에서는 TCC 스틸에 2.69%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이 한국 회사가 정정된 자료를 제출해 산정법이 달라졌고 결국에 덤핑 판결을 하게 됐다라고 상무부 측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상무부가 발표한 관세율은 USITC가 이 조사 대상 외국 기업들의 덤핑으로 인해 미국 철강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혹은 그런 위협이 있다고 판정한 이후에 실제로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예비 판정과 조금 달라진 점이 있죠. TCC 스틸이 부과를 받게 되면서 주가에는 약간의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TCC 스틸 주가 오늘까지도 함께 정규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한국 라면의 수출액이 무려 10억 달러에 근접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관세청과 식품업계 등은 지난해 라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9억 5,200만 달러, 한화로는 1조 2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연간 라면 수출액은 지난 2015년부터 9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2억 달러에서 2018년 4억 달러까지 불어났고 2020년 6억 달러대, 2020년
2022년에는 7억 달러대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이제는 10억 달러에 육박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라면 수출이 늘어나는 영향은 결국 K 콘텐츠의 인기가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영화나 TV, 예능 프로그램들에 라면이 노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각국에서 관심을 보였다고 하고요. SNS를 통해서 라면의 조리법이나 이 레시피에 대한 챌린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간편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이 전반적으로 펀더멘털을 좀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라면 수출과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들 라면 업체들에게는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을 만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농심이나 삼양식품, 오뚜기 같은 라면 업체들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난주 금요일에 13% 정도 상승 마감했었죠. 이때 에코프로는 그만큼 가지 못했었고 다른 2차전지 소재 종목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난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금토업계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급반등이 있었던 것이 바로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업계 일각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이전 상장을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썰이 돌자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회사는 실제로 연내 이전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도 이전 상장설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때 한 차례 부인한 바가 있었죠. 당시 이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이 실제로 이전 상장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한국거래소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랑 비슷한 시기에 유가증권 시장에 데뷔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놓자 추진을 유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업계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올해 안에는 이전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회사에서도 시기를 보면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제안 요청서를 발송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 역시나 에코프로비엠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역시나 에코프로나 다른 2차전지 종목들에게 매기 확산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불안하면 테마 종목들이 들썩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초전도체와 관련된 테마 종목들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공식 석상에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을 밝힌다고 하는데요. 연세대학교 양자산업융합 선도단은 내일 오후 4시 비전 선포식에서 이 선도단의 주요 비전과 역할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초전도 물질을 비롯한 소재 개발 분야에서의 연구와 개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자산업융합선도단은 산학현업이 기술 개발에 국한되지 않고 특허 확보나 상용화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구단입니다. 이 퀀텀에너지 연구소와 연세대는 특허 확보와 주요 기업들과의 상용화 논의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LK99 초전도체 물질에 대한 사태 이후에 사실상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공식 석상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까요. 관련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서 종목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테마 종목들 초전도체 쪽으로 보시면 시간화에서도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서남이나 신성 델타테크, CCS, 파워로직스, 또 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초전도체 관련 테마 종목들도 한 번 더 정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6가지 소식들 개장 전에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